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VIVO V70i 있고 오늘은 이 기기에서 스크린샷을 캡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캡처하고 싶은 콘텐츠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예시로 홈 화면을 사용할 예정이고 이미 화면에 열려서 보이고 있습니다. 스크린샷으로 캡처하고 싶은 모든 내용이 지금 화면에 보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가 되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스크린샷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원 버튼과 볼륨 다운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크린샷이 찍히고 몇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스크롤과 다른 하나가 뭐였죠? 그리고 공유인데 이때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 손가락으로 아래로 쓸어내리는 것입니다.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단지 캡처하는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이제 그 전에 사실 먼저 스크린샷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만약 스크린샷을 캡처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앨범에서 잠시만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탭인 사진에서 스크린샷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예전에 찍은 스크린샷을 찾으려고 한다면 앨범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앨범에서는 스크린샷 또는 여러 개일 경우 스크린샷들이라는 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오직 그것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스크린샷을 찾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고 여기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때로 스크린샷을 완전히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애플리케이션에는 은행 앱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를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은 다른 앱 위에 그리기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능의 정확한 이름이 무엇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원할 경우 스크린샷 캡처 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의 기기에 어떤 종류의 악성 코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은행 앱을 열어서 접근하기 위해 핀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할 때 그 악성 코드가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통해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보안에 취약한 상황이 될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스크린샷 기능이 아예 차단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면 녹화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열려 있을 때 화면에는 검은 화면만 녹화됩니다. 녹화된 영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기능은 제가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주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훌루, HBO 등과 같은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돈을 내고 계시니까요. 누군가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도 그거는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돈을 내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허락이나 통보도 없이 기기 사용 방식을 마음대로 바꾸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애플리케이션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선 기업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콘텐츠에 돈을 내고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 스크린샷을 찍거나 화면을 녹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유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며 공유하더라도 스크린샷 정도는 자유롭게 공유해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화면 녹화의 경우 30초 정도로 제한될 거예요. 그런 식이죠. 공정이용법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공정이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료 고객이라면 당연한 권리로서 원하는 걸 캡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위해 돈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캡처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제한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까지는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를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에
여러 사이트를 찾는 방법을 링크와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원리죠. 예전에는 특정 웹사이트를 직접 보여드렸는데 그 웹사이트가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에는 그 웹사이트가 이미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폐쇄됐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사이트는 pstream, MUE의 앱이라는 곳이었는데 이와 비슷한 대안을 검색해보면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이트를 소개하는 레딧 스레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쓰레기 같은 AI 오버뷰는 완전히 무시하세요. 이건 제가 찾을 수 있는 최악의 쓰레기입니다. 이 멍청한 쓰레기는 플렉스 같은 걸 추천하는데 이게 뭔 쓰레기인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이건 실제로 구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전혀 쓸모없으니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통에 시원하게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레딧에서 사용자분들이 남겨주시는 문의사항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종류의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 목록이 있고 어떤 걸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건 이런 걸 찾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검색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분은 각각 다른 레딧 스레드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만약 레딧 스레드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레딧들을 추가해서 검색하세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찾아봐야 할 곳입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무료 대안 같은 것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검색하는 방식에 따라 어떤 레딧 스레드에서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여러 사이트들의 카탈로그가 있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20개가 넘는 다양한 웹사이트 링크들이 있고 그중 일부는 여러 개의 도메인을 백업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이트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마다 레이아웃도 다릅니다. 어떤 사이트들은 클릭할 때마다 새 페이지로 이동하는 성가신 광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곳은 건너뛰세요. 그런 사이트들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면서 짜증이 난다면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넷플릭스처럼 엉망이 된 서비스가 아닌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찾다가 또 엉망이 된 버전을 만나면 그 목적이 무색해집니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계속 찾아보세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게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어떤 웹사이트를 열든 스크린샷을 자유롭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